안녕하세요. 제이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단타, 뭐,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, 단타는 알고 계시다시피, 당일날 매수를 해서 당일날 처분을 하는 그런 주식의 매매 기법이죠. 그래서 그 단타를 하실 때 보시면은 보통 재료를 가지고 단타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시초가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. 근데 재료가 좋아서 너무 강력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고가에 좀 매수를 해야겠죠. 그래서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시초가가 이제 고가인 경우, 그래서 어떤 이제 고가에서 매수를 하시다가 이제 손실이 나시는 경우, 혹은 너무 이제 늦은 타이밍에 고가에 물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, 또 이제 수익이 나다가도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, 그러다 보면은 매동매매로 손실이 나는 경우, 굉장히 많은 케이스로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많으실 텐데, 이번 시간에는 좀 상승 확률이 높고 대응하기 쉬운 그런 단타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, 기준봉 매매,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일단 어, 그 세력봉 기준선 매매, 예, 세력봉 기준선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그 매매 기준은 분봉 차트상에서 캔들은 지지선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. 가장 베스트한 것이 21선 위에는 캔들이 있고 21선 밑에는 밑에 또 61선이나 121선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하고요. 그러니까 일단 지지선 위에서 이렇게 캔들이 놀고 있을 때가 확률적으로 보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. 왜 그러냐면은 지지선 밑에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건데, 저항선에서는 이 캔들이 올라오다가 다시 막히는 케이스, 또 올라오다가 또 지지를 해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지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캔들 차트, 그런 게 이제 매매의 기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제 가장 큰 봉, 의미 있는 봉, 이런 봉,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런 장대 양봉 가장 큰 봉, 이게 이제 이 봉은 개인이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그 상승률을 높이는 이런 그 캔들은 어떤 세력이라고 봐야겠네요. 세력이 만드는 캔들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막 순식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세력봉이 만들어지고 세력봉에 대한 어, 기준선 매매, 기준을 갖고 하는 그런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런 그 의미 있는 캔들, 세력이 만든 캔들,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이 그 분봉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캔들의 몸통의 중심선을 긋습니다. 예, 몸통의 중심선을 긋고 이 몸통을 기준으로 지지선 내에서요. 중심선 위에 그 주가 캔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상승에 긍정적이다. 이 지금 상승한 부분까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.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. 그 밑에 있으면 그 지금 주가가 그 밑에서 놀고 있으면 캔들이 그렇게 보이면 그만큼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지금 이 부분이 시초가가 되겠고요. 시초가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또 바로 다음 캔들이 상승한 부분만큼 그냥 깨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다음 봉이 이 지금 선을 그은 중심선을 돌파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결국 중심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니까 또
상승을 했던 그 의미 있는 봉의 어떤 어, 그런 부분들을 다 깨버렸다. 지금 깨버렸어요. 그죠? 이렇게 깨버렸잖아요. 예, 지키지 못하니까 뭐 실망 매물이 나왔던 아니면 세력이 고의적으로 이런 뭐 물량을 다시 더 모으기 위해서 그랬던 뭐 세력만이 알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요. 이런 올린 사람이 의도가 있겠죠. 자, 일단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캔들에서 보시면, 자, 근데 이렇게 그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몸통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. 몸통까지 이렇게 올라왔죠.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선 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다시 이렇게 패대기, 예, 이게 또 패대기를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만약에 캔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결국에 주가가 이제 그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중심선을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죠, 우리가. 예. 지금도 이 캔들을 보시면은 다시 중심선까지 이렇게 또 밀렸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런 부분들이, 예, 결국에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전에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점점 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아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. 예.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 밑으로 깨는, 예,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중심선을 깰 것 같으니까 이런 뭐 조금 실망 매물 뭐 그런 게 좀 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일단 이 부분만 보면 상황이 좀 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시 중심선을 돌파해주고 깰 것처럼 하다가 다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왔죠. 아까랑은 상황이 정반대예요. 여기는 뭔가 더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그걸 깨버리고 이렇게 중심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떨어졌는데, 여기는 중심선을 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깬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해줬다. 상황 자체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선을 회복해주고 상승할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분명히 어느 정도 매수를 할 것 같아요. 어, 일단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항상 이 의미 있는 봉의 기준선 위에서 이런 상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다음 캔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, 예, 아까의 전 고점이죠.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어요. 지금 이 캔들만 놓고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시나리오가 있었겠죠. 이 지금 시초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그 밑에까지 다시 낮추는, 이게 떨어지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지금 그 강력한 저항대 고점을 그냥 강력하게 뚫어버리는 그 형태가 나왔는데요.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점은 굉장히 큰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. 예. 왜냐면 이 저항대에서 다시 그 뭐 근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돌파를 했다가도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런 것처럼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캔들은 우리가 확률로 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어, 만약에 더 올랐을 때는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.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본전에서 팔던지 아니면 손실을 최대화하면서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, 만약에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다음 봉이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또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 중심선을까지 뭐 밀린다든지 이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만큼 또 팔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내가 수익이 이만큼 났었는데 야 이제 뭐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다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면
또 이 밑에까지 지지선까지 또 안 팔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지지선을 깨버리면 뭐 굉장히 좀 큰 손해겠죠. 음. 예,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, 이 지금 저항대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분할 매도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캔들을 보시면은 이런 그 강력한 돌파, 아까의 흐름하고는 정반대죠. 돌파를 해주었고, 그러니까는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. 예. 상승폭을 이렇게 결국에는 뭐 줄어서 이제는 뭐 운동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, 결국에는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. 예. 3,350원까지 이 고점을 찍고서 그 이상이 가질 못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뭐 매물들, 예, 어떤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물들이 있겠죠. 예,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인데요. 결국은 아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분할 매도로 계속 실현을 한다 그러면 큰 수익으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뭐 물량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뭐 조정을 받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지지선을 깨면서 예, 결국 수익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어떤 의미 있는 기준봉에 대해서 그 중심선을 돌파를 하고서 그 부분에 지지가 된다고 파악을 하면 최소한 그 근처 그 고점까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.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. 여기도 보시면은 자, 어떤 지지선 내에서 이런 지금 의미 있는 캔들이 만들어졌어요. 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이거는 뭐 일반 개인이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의미 있는 어떤 그 뭐 세력의 봉이라고 해야겠죠.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의미 있는 봉,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몸통의 중심선을 한번 긋고요. 그래서 그 가상으로 그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글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. 매매를 했을 때. 근데 뭐 어쨌거나 이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 위에서 이렇게 캔들이 논다. 굉장히 긍정적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어떤 이제 이런 봉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큰 봉이 만들어지고 이런 봉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심선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봤는데 이렇게 그 21선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이런 장대 양봉, 예, 기준봉을 기준으로 이 중심선을 깨는 모습이 안 나와요, 그죠? 깰 것처럼 하면 물량을 다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, 이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부분,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매수의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의미 있는 기준봉에 이런 어떤 고점들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. 확률이 높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안 좋은 경우에는 중심선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깨면서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매수를 하셨다면 분할 매도로 그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주가가 더 상승을 하려면 이 강력한 지금 보면은 이뭐 저항대라고 해야 될까요? 물론 뭐 여러 가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뭐
오지 않는다.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다. 그래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온다. 그러면 본전에 뭐 팔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어쨌든 이런 의도가 있는 세력이 만든 지금 이런 봉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고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. 예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어떤 지금 강력하게 지금 뭐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. 또 다음 캔들은 또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겠죠 우리가. 예. 예, 보면 지금 그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봉이죠. 물론 가장 의미 있는 봉은 여기겠지만, 그래서 이제 이 봉을 중심으로 지금 상승분을 깨지 않고 그대로 지금 중심선을 지켜주면서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물량을 여기서 매수한 물량을 어느 정도 팔고 또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또 차트를 보셨고요. 또 하나를 더 예,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고요. 시초가인데 시초가에서 그 기존의 이제 캔들보다는 굉장히 큰 이런 세력봉이라고 할게요. 이런 큰 의미 있는 봉이 이제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캔들의 몸통의 중심선, 예, 이렇게 긋고 이 근 몸통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거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깨지 않는다. 그러면 최소한 이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은 그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앞에서도 보셨듯이요. 자,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회복을 해주면서 매물대가 줄어들면서 이런 십제형 운봉이 나온 이후로 이제 뭐 중심선을 지켜주는 이런 좀 큰 양봉이 나왔죠. 그러면은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그 긍정적이다. 중심선에 그 의미 있는 그 기준봉의 최소한 고가 그거까지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판단이 됐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예, 지금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분할 매도를 한 번 해주는 게 좋다. 왜냐하면 이 지금 주가가 더 상승을 하려면 이 기존에 찍은 의미 있는 봉의 고점을 또 지지를 해주면서 결국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지금 이 부분에서만 보면 강력한 흐름이 또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또 지금 안 좋은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예, 이렇게 지금 아예 깨버리잖아요. 이렇게 깨버리니까 뭐 아까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셨다 그러면 내가 본전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혹은 본전 만약에 본전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인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했다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산 가격까지 오기 전에는 파는 게 일단 좋고요. 예. 다시 이제 또 중심선 이상에서 논다 그러면 다시 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. 예. 일단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습니다. 예. 그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요.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, 꾸준한 수익을 날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보시겠습니다. 결국은 지지선을 깨면서 이런 뭐 상승할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예,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그 세력봉을 기준으로 그 중심선 이상에서 중심선 이상에서 주가가 놀고 있고 중심선 이상에서
상승할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일단 매수를 하게 되면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제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다.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차트를 보셨다시피 이런 차트들은 또 어떻게 찾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걸 또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